조금 예쁜 그 일자 왁싱, 뭐 삼각 왁싱, 하트 왁싱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항상 첫 질문이 이제 많이 아픈가요? 이게 으악! 이런 고통보다는요 흑! 이런 고통이기 때문에 항문 왁싱할 때 뭐 방귀 뀌셨던 분 여자 선생님한테 받는 건 싫은데 남자 선생님한테 받는 건 죽어도 싫어요 라고 보통 하시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실게요. 시설 같은 것들 한번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네. 이쪽은 대기 공간이고요. 데스크랑 고객님들 오시면 이쪽에서 상담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렇게 개인 룸이랑 안에 개인 샤워 시설 구비되어 있고요. 혼자 오시는 고객님들이 받으시는 공간이고, 이쪽에는 이제 연인분들이나 친구분들 같이 오시면 받으실 수 있는 커플룸이에요. 여기 자기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역삼동에서 지니어 왁싱샵 운영 중인 14년차 왁서입니다. 14년이나 되셔서 그때 당시에는 더 생소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때는 정말 생소했어요. 뭐 어떤 계기로 왁싱샵을 하게 되신 건가요? 그때는 정말 이런 직업이 있는 줄도 몰랐고 이런 미용 일이 정말 있는지도 몰랐는데 우연히 TV를 봤는데 이 업종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이색 직종 해가지고 이런 직종이 있다 외국 해외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와 되게 재밌겠다 하면은 나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되게 막연한 생각을 하고 직원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일의 매력에 더 빠지게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저만의 매장을 또 갖고 싶었고 이렇게 또 차려서 운영을 하게 되었죠. 2010년 정도 그쵸? 될 것 네네. 같은데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맞아요. 일단은 저희 가족들도 아니 지금까지 착하게 공부도 곧잘하고 살았으면서 왜 갑자기 남을 털을 뽑는 일을 한다고 막 이러면서 되게 의아해했었고 제 친구들마저도 그런 일이 있어? 그런 직종이 있어? 그런 샵이 있어? 할 정도로 정말 몰랐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자신이 있었고 일단 했는데 이 왁싱이라는 게 털이 있고 없고 차이가 이렇게 딱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했을 때 굉장한 뿌듯함과 보람이 있어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번듯하게 매장도 하고 잘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친구들도 이제 가족들도 넌 진짜 너의 길을 잘 선택한 것 같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해주죠. 이 정도 왁싱샵을 차리면 네. 창업 비용은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꽤 크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개인룸 3개랑 커플룸 1개, 뭐 스텝실 대기 공간 하면 여기가 45평 정도 돼요. 네. 이제 역삼의 중심권에 하면은 돈이 꽤 많이 들죠. 왁싱샵 같은 경우는 사실 재료비보다는 인테리어랑 이제 매장 그 보증금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매장은 1억 넘게는 들었죠. 다 해서 다 보증금까지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비용이 왜냐면 저희 신랑이 인테리어를 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싸게 해서 1억 좀 넘게 들었어요. 다른 시설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진 않나 보네요. 진짜 인테리어랑 저희 룸마다 개인 샤워 시설을 넣어서 그런 것들이 진짜 돈이 많이 들고 왁싱이라는 게 사람 손으로 수기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엄청 큰 비용이 들지는 않아요. 뭐 워먹이나 재료값, 왁스, 뭐 샤워 관리 프로그램 하는 기기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인테리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아주 아주 극소수죠. 비용. 하루에 최고 매출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저희가 최고 매출 찍었을 때가 300 정도? 하루에 네, 300이요? 하루에. 근데 그게 이제 최고 매출이 300인 거고 매일 그렇게 찍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한 달에는 한 달로 치면 최고 매출 찍었을 때가 5천 5,000 가까이 정도? 찍었었어요. 왁싱샵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률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순이익률 아무래도 이제 원장이 직접 뛰냐 아니면 이제 직원을 더 많이 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높은 편이죠.
근데 광고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서 재료값이 근데 그렇게 많이 드는 편은 아니에요. 직원 월급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나가죠. 월세랑 관리비 이런 거. 계절별로 손님이 좀 몰리는 시기도 따로 있나요? 아무래도 노출이 많은 여름에가 가장 이제 극성수기라고 볼 수 있죠. 여름에는 이제 수영복을 입는다든지 뭐 짧은 핫팬츠나 나시 이런 걸 입기 때문에 팔다리 왁싱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브라질리언 왁싱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여름에 가장 많기는 하세요. 그 왁싱샵을 이제 한 번도 안 와본 손님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 시술 절차 같은 거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여기 앉으셔서 저랑 상담을 하게 되시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본인의 피부 타입도 그 관리하시는 선생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되고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신다 하면은 브라질리언 왁싱에도 종류가 있어요. 전부 다 없애는 올루드 왁싱이라든지 조금 자연스럽게 남기는 내추럴 왁싱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금 예쁜 그 일자 왁싱, 뭐 삼각 왁싱, 하트 왁싱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시술 후에 주의사항 같은 것도 설명 들으시고 룸으로 안내 받으셔서 브라질리언 왁싱 같은 경우는 아래쪽 가볍게 세정하시고 관리 들어가게 되세요. 뭐 하트나 이런 걸로 하시는 분들도 정말 간혹 계시긴 하세요.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분한테 깜짝 이벤트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약간 권태로운 부부 사이에 한번 오셔가지고 이제 좀 선물로 이벤트성으로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브라질리언 왁싱이 어떤 건지를 좀 시청자들한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브라질리언 왁싱은 이제 몸 중에 음모에 해당하는 헤어를 제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딱 섰을 때 보이는 평평한 부위부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생리대 닿는 면 그리고 항문까지 그리고 남성분들은 성기음나 항문까지 전부 제거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브라질리언 왁싱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나요? 지금? 그럼요. 많이 하시죠. 아. 저희 매장에 오시는 대다수의 고객님들 100명이라면 98명 정도는 브라질리언 하러 오세요. 남자 손님이 많으신가요? 여자 손님이 좀 많으신가요? 저희는 두 분 다 많으세요. 성비가 정말 균일한데 이유가 조금 아무래도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희 매장이 조금 크기도 하고 인테리어도 조금 깔끔하고 해가지고 남성분들이 좀 많이 찾기는 하세요. 네일 아트 샵에서 왁싱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네일 고객님들이 거의 계시니까 남성분들이 조금 진입하기가 어려운 곳도 있고 아니면 인테리어가 너무 이렇게 밝거나 조금 화사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또 남성분들이 조금 불편해하시는 것도 있어서 저희 매장이 조금 톤 다운도 되어 있고 해서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좀 나이 많으신 분들도 하시나요? 네, 진짜 10대부터 60대까지 계세요. 아무래도 주 연령층 가장 많은 층은 30대, 20대에서 40대 그 정도기는 한데 10대 남성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되는 이제 막 수염 나는 학생들 어머님이 데리고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면도를 안 하고 왁싱으로 관리를 하는 고객님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5, 60대에 들어서면서 조금 흰 털이 나시는 게 이제 고민이셔서 왁싱을 또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10대도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나요? 브라질리언은 솔직히 거의 안 하죠. 근데 그런 거는 있어요. 이제 고3 학생들 굉장히 오래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리를 하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 앉아 있는데 생리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해하고 좀 습진이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들다 하면은 어머님이 오히려 이제 브라질리언 왁싱을 해보라고 데리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오래 앉아 있는 게 아무래도 통풍도 안 되고 하니까. 남자 브라질리언 왁싱을 처음 하러 오는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특징이요? 네, 있죠. 일단 굉장히 말수가 없으시고요. 대담한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한편으로는 다리를 좀 떨고 계신다든지 항상 첫 질문이 이제 많이 아픈가요?로 이제 시작을 하세요. 아니면 이제 여자친구분이나 이제 그 아내분 손에 끌려서 저희 계단 내려오실 때부터 이제 터덜터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술 과정이 아무래도 좀 노출이 있다 보니까 배우자나 네.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몰래 오는 사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나요? 시술 과정 때문에 몰래 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이미
몰래 하고 가시면 이미 들키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술 과정 때문에 몰래 오시진 않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벤트성으로 좀 깜짝 놀래켜 주려고 오시는 분들은 간혹 계시고 보통은 이제 연인분들이나 배우자분들이랑 같이 오셔서 커플룸에서 같이 많이 받으세요. 저희 커플룸이 양쪽에 이제 베드가 있고 중간에 커튼이 있는데 원하시면 커튼을 살짝 열어서 얼굴까지는 이제 보면서 같이 왁싱을 받으실 수 있는데 굉장히 좀 이색 데이트로 색다르다고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같이 많이 받고 계세요. 같이 커플로 오시면 네. 남자분 왁싱도 네, 여자 선생님이 하시고 여성분 왁싱도 여자 선생님이 하시고. 그럼 여자친구분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분들도 네. 계시겠죠. 근데 남성분들이 사실 여성분들한테 받는 걸 더 나아하세요. 선호하시나요? 남성분들은 이제 여자 선생님한테 받는 건 싫은데 남자 선생님한테 받는 건 죽어도 싫어요라고 보통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선호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단 솔직히 여성 선생님들이 경험이나 이런 게 더 많기 때문에 더 잘하세요. 그래서 여성 선생님들은 더 선호하시고 또 오시다 보면은 이게 막 성적인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자 고객님들도 남성 그 산부인과 의사 가시듯이 마찬가지라고 보시기 때문에 요즘에는 꺼려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왁싱 시술을 하면서 좀 민망했던 경험도 좀 있으실까요? 정말 그것도 극히 드물기는 한데 항문 왁싱할 때 뭐 방귀 끼셨던 분 근데 진짜 14년 동안 딱 한 분 계셨고요. 딱 한 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은 많은 분들이 나도 그럴 것 같아. 나도 방귀 낄 것 같아. 못 가겠어 하고 실에 진짜 겁먹고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런 말을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하긴 한데 물어보시니까 대답해 드린 거고 14년간 단 한 명,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왁싱하는 과정에서 좀 아플 때 네. 뭐 어떻게 하시나요? 소리 지르시나요? 이게 소리 지르시는 분도 물론 계신데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왁싱 하면 딱 떠오르는 수식어가 고통이라고 하시는데 보통은 진짜 10명 중에 한 6분은 저랑 이제 대화하면서 그냥 이렇게 잘 받으시고요. 처음이시거나 이제 고통에 좀 예민하시거나 털이 정말 아픈 털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소리도 내고 아파하시는데 이게 으악! 이런 고통보다는요. 흑! 이런 고통이기 때문에 소리를 비명을 지르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룸마다 인형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형을 꼭 이제 끌어안으라고 이제 드리는데 그 인형을 꽉 안으면서 피부과 관리 받아보셨나요?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들 잘 참으세요. 중요 부분의 크기나 모양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작다거나 크다거나 시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닌가요? 그쵸. 하루에 한 10분씩 그 생식기를 매일 보다 보면요. 어떤 분이 왔는데 이분 생식기가 어떻더라 이런 거는 전혀 기억도 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정말 마네킹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시술자에게는 정말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에게 정말 민망하다거나 저희에게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민망하다거나 이런 건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저희는 오히려 이제 어디서부터 뜯지? 경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지? 뭐 어떻게 빨리 뜯지? 뭐 이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남성분들의 중요 부위를 많이 보다 보면 네. 배우자분께서 좀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제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좀 아무래도 선입견 때문에 그러면 남자도 많이 보지 않아? 하면서 좀 조금 그래 하긴 했는데 본인이 이제 왁싱을 한번 받아보더니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난 이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샵 내보는 게 어때? 오히려 먼저 말해주고 인테리어도 잘해주고 지금은 저를 많이 응원해준답니다. 수익이 잘 나서 그럴 수도 있고. 시술하면서는 보통 무슨 이야기 하시나요? 자주 오시는 분들은 오시면 거의 저희랑 수다 떨기 바쁘고요. 그냥 뭐 남자친구 얘기, 여자친구 얘기, 회사 얘기, 가족 얘기, 휴가 가는 얘기 이런 거 하느라 바쁘시고 처음 오시는 분들이
하는 질문은 거의 공통이죠. 많이 아픈가요? 친구도 직접 왁싱하러 오고 직접 해주신 적도 있나요? 네, 그럼요. 저희 친구들도 이제는 나 언제 가면 될까? 나 해야 되는데 하면서 받으러 와요. 좀 친구여서 더 민망해 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진 않나 보네요. 처음에는 내가 너한테 깔 수 있을까? 괜찮을까? 뭐 약간 그런 걱정도 있었는데 또 막상 와서 받아보면은 야, 너한테 오길 잘했다. 차라리 차라리 더 괜찮은 것 같아 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단골 고객이 남자들 중에 이제 왁싱을 받다 보면 좀 생리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특히나 이제 처음 하시는 남성분들이 많이 이제 왁싱샵에 가기 가장 어려운 이유, 고민하는 이유 이것 때문에 1년이고 3년이고 고민하셨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정말 오셔서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는 고통 때문에 그런 민망함이 전혀 없으시고요. 그리고 받다 보면은 이제 저희랑 똑같이 이제 대화하고 하시면은 그런 거는 괜찮으신 것 같다고 오히려 왁싱을 하게 되면은 이게 1회로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좀 받으러 와야 되나요? 일단 왁싱이라는 게 털을 뽑는 거기 때문에 1회만으로도 완벽히 깔끔하게 돼요. 그래서 1회만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보통 한 번 하시면 그 만족감 때문에 계속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왁싱을 하시다 보면은 털이 좀 얇아지고 부드러워지고 또 숱이 좀 줄어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으러 오세요. 가장 좋은 건 한 달에 한 번이에요. 왁싱 샵을 고르는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리자면 화려한 인테리어나 저렴한 가격 다 좋은데 시술자의 경험이나 경력 꼭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1인 샵이어도 경험이 많은 원장님이 이제 해주신다면은 고객님한테 좋은 샵이 될 거고 매장이 막 크고 화려하더라도 직원이 많더라도 연습생이나 경험이 적은 관리자가 시술을 했을 때 또 고객님한테 안 좋은 샵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그 좀 내실을 많이 따져보셨으면 좋겠고 또 왁싱 후에 사후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이 그것도 좀 잘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왁싱 전후로 꼭 하면 좋은 꿀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왁싱 전에는 일단 털이 잘 뽑혀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따로 커팅이나 뭐 면도나 안 하고 자연 상태로 그대로 길러 오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왁싱 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에서 이제 홈케어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니어 왁싱 홍보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삼동에 위치한 저희 지니얼 왁싱은 14년 차 원장이 운영하고 있고요. 3년에서 5년 정도 되는 직원들과 함께 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비해서 좀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개인룸 3개, 커플룸 1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혼자 오셔도 좋고 또 친구나 연인들과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왁싱이 아직 처음이신 분들, 왁싱이 아직 두려워서 고민만 하시는 분들 오셔서 재미있게 즐겁게 관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